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숙사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교의 기숙사는 일송학사라고 부르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학사생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인 환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습실, 샤워실, 침실, 그리고 화장실의 모습인데요. 아까 서두에 들으셨듯이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고 직접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졸업생 인터뷰 먼저 볼게요. 안녕하세요. 비공고등학교 졸업생 박미나입니다. 저는 비공고등학교 일송학사에서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보냈고 제가 일송학사에서 보낸 3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일송학사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오직 자기주도학습 이거 하나뿐이었는데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학원에만 다니고 자기주도학습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대학 입시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비공고등학교 일송학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3년 동안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고 담임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시간관리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제가 3년 동안 비공고등학교 일송학사에서 얻은 것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캠핑대회와 체육대회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는 일정제였는데요. 저는 이게 졸업하고서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비공고등학교 졸업생 이소영입니다. 저는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3년 동안 수시와 정시를 모두 챙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비공고등학교 일송학사에는 자유동아리, 스터디그룹, 각종 대회와 일송학사에서 운영하는 단체활동 및 체험학습 등 수시전형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자습 시스템과 학교 선생님과 외부 강사님의 보충 수업 등 정시전형을 위한 활동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송학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점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모르는 문제는 서로 도와주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지 찾아가 상담하고 의지할 수 있었기에 3년의 수학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고등학교 일송학사로 오신다면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량이 무척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조금 하다가 SNS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다른 길로 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일송학사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셔서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 입시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든 일이 많은데요. 주위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응원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수업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공고등학교 졸업생이자 경희대학교 유전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윤희연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일송학사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재밌었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성격이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송학사에 들어온 것을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상담을 해주시고 친구들과 선배님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잠깐의 힘듦을 견디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입시 전략이나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며 많은 정보를 얻었고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생들만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우애를 다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재미있는 일송학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공부에 흥미가 없는, 만약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일송학사에 들어와서 열정만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에서 화성으로 고등학교를 와서 그런지 처음에 아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생활하시는 사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쉽게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송학사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정해진 시간에 따라 생활하는 게 제 공부 습관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일송학사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일어나고 자고 공부를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 플래너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사감 선생님께 검사를 맡으면서 제 생활 습관을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웠는데 이공고등학교 기숙사인 일송학사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을 또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공부 습관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께 기본고등학교 기숙사인 일송학사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 들으셨는데요. 겹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플래너 작성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학사 담임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년 동안 일종학사에서 생활하다가 대학 간 친구들의 결과입니다. 올해 결과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다들 알만한 대학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중간에 퇴소한 학생들을 넣지 않고요. 3년 동안 꾸준히 살았던 학생들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송학사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재수를 열심히 한 친구들 빼고는 85%가 이 정도의 대학에 진학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일송학사의 활동들도 투트랙 시스템을 그대로 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종합전형하고 관련된 활동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수업이 제일 중요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수업은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건데요.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생들은 수업에 대한 열의가 뛰어나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을 주도하는 것들이 보통 교실에서 학사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세특은 교사가 관찰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뭘 창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그냥 쓰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가 있는 이 학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특이 알차게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 수업이 뭐가 좋은지, 어떤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좋은지, 인터넷 강의는 뭐가 좋은지, 동아리는 뭐가 유용한지 선생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학사에서는 선배들과 같이 잠자고 씻고 먹고 공부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를 얻는 것도 당연히 선배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기숙사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프로모더 스쿨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표로 비교해 드릴 때 빨간 글씨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스펙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본교는 이 일송학사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야학봉사, 그리고 양로원이나 장애인 요양시설이나 또 외국인 복지센터 같은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펙 쌓기의 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은 의무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게 하는 거고요. 2,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으로 이렇게 좀 여지를 두었는데요. 아무래도 종합전형에서 조금 거리가 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종합을 붙들고 있는 친구들은 3학년까지도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시설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당연히 아까 다른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제입니다. 딱 중학생을 벗어나서 딱 입학을 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앉아있는 것도 어렵고 선배도 어렵고 다 어려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학 직후에 신입생 환영의 역할로 의정제를 실시를 합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합창대회인데요. 이 사진 안에 있는 학생들이 1, 2, 3학년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3개 학년이 자주 만나서 연습을 했겠죠. 당연히 선배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고 잘 몰랐던 동기들, 보통 이렇게 출신 학교끼리 친하다가 이 활동을 하고 나면은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해지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샘 독서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밤새 책을 읽습니다. 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진을 보면은 이 서예관에서 친구들이 밤새 책을 읽는 장면입니다. 주제가 있고요. 그 주제와 연결된 자기 진로와 관련 있는 책을 밤새도록 읽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두 친구를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밤새 책만 읽지 않습니다. 간식 먹는 시간도 있고 휴식 시간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독후 활동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도 기숙사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밤샘 독서의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1박 2일 진행할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소통 공감의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부모님, 학생, 교사가 참여하는 그 소통 공감의 날이 아니라 학사의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학사 담임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소통 공감의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팀별로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크고요. 또 선후배 간에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겁니다.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큰 갈등이 벌어질 일도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학사에 뭔가 건의할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팀별로 우리 이거 건의하자라고 해서 아 그래 그럼 너네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 이것들을 적용해 볼게 라고 기숙사 학사에서 그런 것들로 다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함으로써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활동입니다. 다음 캠핑 한마당입니다. 정말 학교에서 캠핑을 합니다. 수업 끝나고 금요일날 수업을 끝나면 운동장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텐트 친 조별끼리 저녁을 해먹고요.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하고요. 밤에는 단력 훈련을 합니다.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겠죠? 내년에는 저희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애들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올해 애들이 현장 체험학습도 못 가고 계획대로 수학여행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한 상태여서 엄청 기대가 많았지만 마찬가지로 못했는데요. 이런 활동 등도 내년에는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전형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중학생 친구들 잘 보세요. 다 내 얘기일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좀 보다가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졸리니까 자야지. 너무 당연한 패턴이에요. 아마 학부모님들은 맞아 우리 애 저러고 있어 라고 하실 텐데 자, 왜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딜 못 가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하지만 학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재학생 인터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공고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김민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공부는 과목도 많고 계속 누적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꾸준히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어느 한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날의 달성률을 보며 스스로 반성과 칭찬을 통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송학사에 있으면서 꾸준히 플래너를 작성하다 보니 저에게 맞는 공부 패턴으로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동안에도 스스로 규칙적인 공부 패턴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플래너를 잘 쓰고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생활 패턴이, 이 공부 방법이 잘 잡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순간에 교사가 중간중간 점검을 위해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하면 분명히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이 학생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수능 공부의 가장 밑바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송학사생의 시간표, 일과표입니다. 아침에 기상음악 듣고서 일어나는 시간 한번 확인하시고요. 7시 40분에 학습실에 모여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잠들어 있을 아이들이 가끔인데 깨워다가 아침을 먹여 교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오후 6시부터 학사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110분의 1차 자기주도 학습, 휴식 20분, 110분의 2차 자기주도 학습, 휴식 20분, 또 100분의 3차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 지금 막 헉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선배들은 이걸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정에 숙소로 가서 쉬는 시간인데요.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새벽 2시까지는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추가 공부, 새벽 자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놀랬어요. 근데 이 정도의 공부는 다른 고등학생들도 다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율학습만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학습, 또 자율동아리, 독서토론 같은 활동들이 이 시간에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국어 심화학습을 듣고 목요일에는 독서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자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스펙을 쌓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쉬는 시간을 넉넉히 줌으로써 간식도 먹고 또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사생들을 봤을 때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통학으로 버리는 시간이 1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 버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특히 날구준 날, 비 올 때, 눈 올 때 어떻게 집에 가니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 데서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졸려요. 110분 동안 110분씩 3번이니까 거의 6시간인데 졸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학사 담임선생님이 살살 깨워줍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조금 정신 좀 차리자라고, 또 바로 옆에 앉은 친구들이 쿡쿡 찔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능 위한 프로그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숙사 담당 부장님을 비롯한 6명의 학사 담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본교는 학사 담임 선생님이 본교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교실에서는 나 국어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던 선생님이 학사에 오면은 학사 담임 선생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담임 선생님들은 정말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학사 선생님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 아파요. 선생님 저 아파요 라고 하면 어디가 아픈데 라고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 얘기가 진학상담, 진로 이야기, 개인적인 고민, 기숙사 생활 등 아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담임 선생님처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졸업생이나 재학생이 플래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거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를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다가 점검을 해주십니다.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을 적어주기도 하고 부족한 점 피드백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애들을 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담 내용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됐고 하는 모든 내용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나 대면 상담을 통해서 바로 학부모님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이들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학습 플래너입니다.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건데요. 바로 이 공책입니다.
2020이라고 써 있어요. 본교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학교의 학사 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 방학, 졸업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계획을 보고서 학생들이 자기의 1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초에 제작을 해서 학사생들 모두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계획을 열심히 세워요. 그런데 우리 애기들은, 제가 애기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중학생들은 하루에 할 일을 쭉 적고 지우면서 되게 뿌듯해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길게는 3년 계획, 그 다음에 1년 계획, 한 학기 계획, 다음 시험까지의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부터 단기적인 계획까지 쭉 세우고 매일매일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사님 선생님들께서 싹 걷어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럼 아이들은 내가 지금 방법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아, 얘 지금 공부에 문제가 너무 크구나. 내지는 뭘 안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바로 데려다가 너 무슨 고민 있니? 라고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학사 담임 선생님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공부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학습실의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칸막이가 있어서 옆에 친구들한테 방해받지 않을 수 있고요. 머리 위쪽으로 문제집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쭉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큽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개인 전자기기를 활용하고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기가 없는 친구들은 실망할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는 학습실에서 저희 데스크탑 다 비치해 두었거든요. 거기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수행평가를 하거나 다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송학사생이 어떻게 선발하느냐? 아까 교무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사를 희망을 하면은 지원서 쭉 써서 이따가 1층에 제출하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남학생, 여학생 각각 40명씩 모집할 예약 계획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는 않아요. 큰 사고를 쳐서 징계를 받지 않으나 학교에서 내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지원 자격은 내신 170 이상이고요. 성적 순대로 선발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넘친다면 4번하고 5번하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제도 안내드릴게요. 중학교 내신 195점 이상 학생에게는 전원 30만 원 지급하고요. 괄호안에 성적 특대자 여러분 그거 다 어차피 학교로 들어갈 때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지? 성적 특대자는 내신 성적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 입학하는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학 중 성적 우수자에게도 제자사랑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장학금 이름이 제자사랑 장학금이죠. 선생님들이 조금씩 모아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6월, 11월 모의고사가 국영수 합해서 6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 성적순 5명이에요. 그래서 좀 성적 우수한 학생들 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이렇게 일정한 절차에 맞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들도 다 안내해서 학생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지지난주에 저희 아이의, 큰아이의 중학교 배정 원서 1지망, 2지망을 결정하는 시기였는데, 저한테 선배님들이시니까, 그냥 집 앞에 학교 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저도 그러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 엄마들하고 다 통화를 하고 여기 선생님들께도 다 여쭤보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배정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 앞에 있는 중학교를 가는데도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내가 이 입학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어지지 않게 준비하는 의도였는데 궁금하실 사항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학교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발표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입학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